우리가 이제 수익성을 보면 이제 시야를 넓혀라. 다음에 이제 투자금 대비 효율성 높이자. 그 다음에 이제 절세 전략.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수익률을 결정하는 게 세금이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시야를 넓혀라는 게 이렇게 보면 서울이 상승할 때, 서울이 하락할 때 충북이 상승했던 적이 있고 서울 상승이 했을 때 충북이 하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울 하락장에 보면 서울, 인천, 경기는 이제 서울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같은 권이라 볼 수 있거든요. 같은 생활권에 영향력을 받는 생활권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뭐 이거를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도권이 하락할 때 오히려 이제 지방은 상승하더라. 그래서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죠. 대전 광역시가 38% 오른 것 대비 충북이 45.5% 오르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지역, 도시별로 부동산 흐름은 다르다. 그래서 서울이 많이 오른다면, 많이 올랐다면, 저평가된 수도권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수도권까지도 많이 올랐다면, 지방으로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상승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오르는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투자금 대비 효율성을 보면 오히려 이제 서울보다도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인천 지역이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상승할 때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이 오를 때는 규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서울 수도권 하락장에는 또 인구 절반인 세대수 절반이 서울 수도권이죠. 규제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서울 수도권은 하락장이고 지방은 상승을 하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정책까지 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지방이 기회의 장이 많았다. 그래서 과거에 요때 서브프라임 이후로 꾼들, 이제 투자의 고수들은 서울을 매각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점에서 서울을 매각해서 부산, 대구 이런 지방을 공략을 했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한 채 팔면 그때 당시로 요때 당시로는 지금은 이제 요 좀 비싼 것들이 20억이 넘어가지만 과거 2008년대 당시에는 한 8억대 이런 이제 집 많이 오른 똘똘한 녀석들이 8억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팔아서 대구가 1억대 하던 요 시장에 진입을 해서 열채를 사버렸던 거예요. 근데 요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주택을 사도 또 오히려 규제를 받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산, 대구 어떻게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보다도 오히려 지방이 이제 투자자로서는 기회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효율을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소액 투자를 한다면 결국 레버리지 효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율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게 분양권 투자예요. 분양권 투자. 그리고 이제 갭 투자가 있고요. 분양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없다면 계약금 10%, 그 다음에 중도금과 뭐 잔금을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 효율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갭 투자도 말 그대로 이제 전세금을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전략, 분양권 투자 전략이 이제 소액 투자로서 가장 이제 효율성이 높은 투자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제 2021년에는 취득세가 강화가 되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1주택을 살 때는 1에서 3%, 비규제 지역도 1에서 3%인데 2주택부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에서 3%, 여전히 1에서 3%인데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8%를 내게 됩니다.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사실 그 상승률이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아파트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보다는 주식이 상승률이 높고요. 주식보다는 또 토지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투자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레버리지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유.
예. 두 번째는 이제 좀 접근성이 편하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으로 판단한다. 예. 비교적 안전자산에 속하죠.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황금성도 뛰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 아파트가 상승률이 높은 게 아니라 레버리지 효율 때문에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취득세를 많이 낸다면 어느 정도 이제 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취득세 계산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비규제 지역은 말 그대로 조금은 도시 가치라든지 상승 에너지가 약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인 거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 남한 거의 대부분이 규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에 먼저 한 채를 취득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규제 지역에 먼저 취득하게 되면 1에서 3%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에 취득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1에서 3%가 됩니다. 그리고 3주택이 되면 18% 내지 이제 1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이하 주택으로 해서 취득세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때 이제 또 1억 이하도 무분별하게 요새 그냥 1억 이하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인이 1억 이하, 개인이 1억 이하 할 때도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유행이 1억 이하인데 요 1억 이하도 무분별하게 안 좋은 입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까지 1억 이하라는 거는 크게 이제 부동산은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가 있는데, 입지가 안 좋거나 상품이 안 좋거나 두 개 다 안 좋기 때문에 1억 이하, 혹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았거나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시장이 안 좋았다.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입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상품, 너무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여기서 봤을 때 우선 첫 번째가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1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보자. 또 시장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지나 상품이 있는데 반드시 이제 입지는 좋은 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상품이 안 좋아가지고 가격이 싼 거, 입지도 안 좋고 상품도 안 좋은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입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너무 노후도가 심하다든지 브랜드가 아니라든지 뭐 세대수가 작다든지 이런 상품의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요런데 1억 이하 투자라는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꼭 입지가 좋은 곳에 봐야 되고, 그래서 외곽지에 좀 말을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외곽지에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덜컥 투자해서는 위험하다. 그냥 1억 이하라고 해서 덜컥 투자하시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도 보면, 이제 양도세도 이제 계속 중과가 됐죠. 그래서 양도세율이 인상됐는데, 최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본세율 플러스 30%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이 42%가 되고, 최대 30%가 더해지니까, 최고 양도세율은 72%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양도세율을 보면, 이제 일반 세율이 6에서 42%죠. 6에서 42%인데, 요거 지울게요. 아이고. 6에서 42%인데 3주택이라서 이제 중과된다면 최대 양도세율이 72%. 여기서 지방세 7.2%를 더하면 10% 더해지죠. 79.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절세 전략하는 것도 오히려 재테크다. 그래서 내가 너무 다른 사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좋은 상품, 좋은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1억 미하를 잘못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좀 못 받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세 절세 전략을 할 때는 우선은 비규제 지역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덜 오른 것을 먼저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것, 규제 지역은 비과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양도세 절세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액 투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보자. 여기 포항에 가면 그동안 포항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가인 경기 악화, 거기다가 지진까지 있으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가격은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온다면 지방의 대장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방도 영원히 떨어지고 영원히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서울이라고 영원히 올라가고 지방이라고 영원히 떨어지지는 않는다. 등락폭은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하지만, 그래서 많이 하락한 지역에 대장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포항의 이제 자이 같은 경우가 이제 포항의 이제 대장 아파트인데 지금은 이제 얼마예요? 5억 5천인데 2019년 9월경에 요때 3억 3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갭 전세가 2억 9천이라서 갭이 약 4천대. 그리고 물론 요때도 좋지만 요때 들어간다면 최고의 타이밍이었지만 살짝 대장 먼저 반등하는 거를 보고 들어갔어도 나쁘지 않다. 그때가 약 갭 차이가 5천대였단 말이에요. 5천대였는데 제가 이제 좀 포항에 눈여겨봐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무릎을 찍고 반등했을 때거든요. 첫 번째 이제 반등을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이제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뭐 요런 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급도 많았고 경기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과거에는 경기가 좋은데 공급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공급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호황장이 지금의 이제 불황장이 되고, 이 불황장이 미래에는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역이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울산이 오르게 되면 그 영향이 어디로 퍼지게 되냐면 포항으로 퍼지게 됩니다. 지도로 봐도 그렇고 도시의 특징을 봐도 그렇고요. 인구수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울산이 먼저 오르는 걸 보고 울산의 대장 지역이 어디였냐면 남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의 남구가 오르는 걸 보고 울산의 중구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라면 포항의 대장인 포항자이를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반등 찍고 올라가는 이 무릎 시점에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무릎 시점을 찾는 방법이 선행 도시인 울산을 보는 방법, 혹은 이제 포항 내에서도 찾는다면 이제 포항에서 이제 이 녀석이 반등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방법, 울산이 반등하거나 포항이 반등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포항자이가 반등한다면 요런 옆에 있는 녀석들 있죠. 요런 게 같이 이제 키 맞추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효율성이 요런 것들도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다면 요때 약 4천 갭 차였는데 3억 3천이었던 게 5억 5천이니까 1억 2천이 올랐죠. 투자금 대비는 이제 1억 2천이 올랐으니까 약 3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초에 2020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요때 이제 저희 연회원 멤버십 캔스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올려드렸던 건데, 요때 이제 아파트를 보면 매매건이 이제 125건이었어요. 근데 전세는 없어요. 전세가 5건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선행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의 선행 지역을 보니까 이미 반등하고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요 지역으로 오겠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니까 이때 제가 그대로 올려드렸던 거를, 카페에 올려드렸던 거를 이제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 정보를 보니까 3억 1,500부터 3억 1,000, 그 다음에 2억 7천까지 있고요. 전세를 보면 3억부터 2억 9천, 2억 9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다면 이제 저희 그 캠스 클럽 분들이 여기에 이제 또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었는데, 보통 제가 요 제목에서 했죠. 갭 1000에서 3000 이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1000에서 3000 갭차로 해서 들어갔었는데, 요때
2억 9,500, 뭐 3억 이렇게 했는데 전세를 뭐 2억 8,500 혹은 2억 9천 이래서 갭이 거의 1,000, 조금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2,000, 컨디션에 따라서 또 한 3,000 이렇게 1,000에서 이제 3,000 갭 차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3억 6,800 해서 거의 3억 7천까지 이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 1,000만 원 투자금, 1,200 투자금으로 5천에서 한 7천 정도 이렇게 오르게 되었죠. 요것도 보면 세대수가 1120세대에 5년차입니다. 5년차. 나름대로 컨디션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그때 당시로 저평가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선행 지역이 오르는 걸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다음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흔히 말하는 길목지키기라고 하죠. 길목지키기를 했던 이제 전략이고,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제 비규제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부분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절세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를 했던 이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갔던 지역이 이제 전주 지역인데, 여기 전주에 이제 에코시티가 많이 올랐죠. 저는 전주는 이제 굉장히 많이 다녔던 지역인데, 전주 에코시티가 미분양 때부터 이제 이렇게 봤었거든요. 어쨌든 전주를 대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대장이 오르고 나면 제가 아까 이제 했던 게 상승장 때는 뭐다? 1급지에 3군 아파트, 3급지에 1군 아파트 어디가 좋냐? 상승장 때는 오히려 1급지에 3군 아파트가 좋다. 그래서 대장 지역, 에코시티가 대장 지역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 지역과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같이 할 수 있는 라인이 요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억 이하를 본다면 송천주공 이런 데도 있었고, 또 이제 효율적인 그 다음 이제 이 지역에서 대장 단지를 본다면 요 송천 KCC 이런 아파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이하를 본다면 여기 송천주공을 보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올랐어요. 저희 이제 임장도 가고 했는데, 스터디 임장도 가고 이제 실전 투자 임장도 가고 했거든요. 요때 당시 이제 전세가율이 거의 90%대 육박했단 말이에요. 90%대 막 이상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뭐 1,000 이하 갭 투자부터 해서 뭐 1,000에서 2,000, 3,000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이제 보면 호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취득세 중과도 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녀왔던 데가 이제 여기 송천동 일대를 다녀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송천동의 KCC 스위칭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89.8%가 되죠. 여기도 보니까 아까 6개월 전에 약 7개월 전에 이 사태랑 비슷합니다. 매매가가 매물은 125개였고 전세는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눌림 현상을 받고 있고 전세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타이밍은 뭐다? 선행지수가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본다면 이제 여기 송천동의 선행지는 어디예요? 에코시티가 되죠. 에코시티가 되고, 전주의 선행지는 어디가 되냐면 조금 이제 이거는 공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전주의 선행지는 청주가 됩니다. 그래서 청주가 오르는 걸 보고 이제 전주를 보면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천안, 청주, 그 다음 전주 이런 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주를 보면, 전주도 보시면 보세요. 에코시티 더샵이 대장단지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매매는 55개, 전세는 씨가 말랐다. 그다음 전주 에코시티 대시양도 매매는 63건인데 전세는 씨가 말랐다. 근데 선행지수가 움직이고 있고 전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나중에는 이게 다시 매매 수요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주가 많이 올랐지만 2차 상승을 할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송천 KCC도 보면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매는 44개, 전세는 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장이 막 급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매물을 소장님이 다 아직 정리를 못해서 오히려 실제로 가보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액 투자를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패닉 바잉, 이제 대처법 계속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심리적 안정으로 냉철함을 되찾자.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이 많다면 내 집 마련을 하자. 그리고 조금 돈이 부족하다면 소액 투자로 해서 다음 시장을 공략하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실수요가 받쳐주는 입지,
그래서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좋고, 그 다음에 평수를 낮추더라도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상품 경쟁력이 뛰어난 거는 신축이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신축이, 앞으로 예비 신축이 뭐다? 청약, 분양권 혹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너무 대형 평수보다는 부담이 적고 수요가 많은 20, 30평대를 공략하자.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내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반대. 그리고 소액 투자로 차라리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 소액 투자로 다음 기회를 노리자. 그래서 아파트는 가격 상승하는 원인, 첫 번째 원인이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비싸고 좋은 아파트가 안전하고 많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데 무리한 매수는 위험하게 돼요. 오히려 돈을 더해서 더 좋은 녀석으로 갈아탄다든지 더 좋은 녀석을 잡는 게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를 한다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좋은 동네는 내가 투자를 해서 취득을 해놓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서는 임대를 하더라도 이제 거주하고 싶은 곳에 거주하고 더 좋은 동네를 사놓는 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는 반드시 이제 종잣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시드머니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정성이 중요한데, 안정성은 첫 번째는 이제 지역을 보자. 이 지역에서는 향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 그 다음에 저평가된 지역. 이거는 이제 어디서? 부동산 지인,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너무 이제 서울 수도권만 본다든지 대도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이제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이런 곳에서도 수익성이 높고,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높은 데도 훨씬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세 전략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영리하지 못해서 실패 투자도 많이 했었거든요. 실패 투자를 했을 때 그때 당시로는 조금 괴로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실패 투자를 이겨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겠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저는 많이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넘어지는 게 그렇게 아프지 않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투자가 성공을 했다. 성공 투자를 하면 자산이 늘어가니까 좋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공 투자로 배울 때보다는 실패 투자로 배울 때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성공 투자는 자산을 키우고 실패 투자는 내 자신을 키운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먼저 투자하기,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캠프 부동산 스쿨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면 저희 캠프 부동산 스쿨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 카페에서 이제 공지사항에서 이제 캠스 클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강의를 최대 50%까지 할인해드리고, 이제 투자 지역도 알려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상담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회비는 지금 이제 현재는 200만 원이 아니라 선착순 이게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100만 원으로 현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캠프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고 강의도 많이 들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자. 질문 있으시면 이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저기 보자. 저희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캐몬스 카톡방에. 캐몬스라고 해서 이제 캠프 부동산 온라인 스터디거든요. 요거는 캐몬스 모집 캠온스 모집. 그래 보면 요거는 이제 무료로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캐몬스에 오시면 이제 요거 읽어보시고 같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공간이고, 저희 여기 카톡방이 있거든요. 이제 카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